금성이 산이 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이게 리 장군 기념 동상 사진입니다. 버지니아, 리치먼드. 1890년 리 기념비 제막. 노던 버지니아군 참정 용사들과 리 기념비협회 회원들이 협력하여 로버트 리를 기리기 위해서 남부에서 리의 높은 명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게 아마 이게 이 사진인 것 같은데 15만 명의 동상 제막식 참석한 15만 명.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사진입니다. 지금 이 사진. 앞에는 버지니아 쪽 해군, 군대 관련된 사진이고, 아무튼 리 장군 중요한 인물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남부 전쟁 당시 폐허 사진이라고 이제 돌아다니는, 또는 남부 버지니아 관련된 예전 사진 중에 좀 퀄리티 높은 거, 보정 작업을 했는 건지 요즘 기술로. 그러니까 남부 버지니아 이야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 자료를 좀 내용하고 관련 없더라도 또 관련이 있지만, 직접 관련 없지만 그 뭐 공간이 됐건 그 시대가 됐건 그 사건과 관련된 기타 등등의 사진들은 제가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워낙 사람들이 사파나 이미지 막 그런 것에 휘둘려서 그 좀 어질어질 하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사진 자료들 카페에도 링크 해놓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튼 금성에 사야 되는 이야기가 초보자에게는 어려운 이야기니까 굳이 초보자분들은 안 들으셔도 여러분들 만수무강하시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버지니아주 윌리엄스버그에 있는 윌리엄 메리 대학 여러 개의 비밀결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는 1750년 11월 11일에서 설립된 미국 최초의 대학 비밀결사인 FHC 소사이어티 창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750년. 오늘날에는 제임스 메디슨 소사이어티, 이게 아마 그때 1900년대 초 같고, 플랫헤드 클럽, 레디스 오브 알파와 오메가 막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세븐 소사이어티, 나중에 이거 이야기할 거고, 자, 저번에 간단하게 이야기했던 13클럽, 오늘은 13클럽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 조디악 소사이티 포함하여 여러 개의 비밀결사, 대학별로 많이 있고 대학별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씩 제가 그냥 거론하면서 또 연결할 겁니다. 왜냐면 이 비밀결사단의 움직임들, 이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자 정부라는 큰 맥락의 이야기들을 풀 수 있는 거고, 또 이 메이지 유신하고도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클럽, 지금 중요한 키워드 윌리엄 앤 메리 대학 13클럽, 뭐 1750년 뭐 이런 거는 큰 의미 없으니까. 자, 버지니아주 윌리엄 메리 대학 13클럽 13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 13입니다. 자, 윌리엄 메리 대학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이야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그러기 전에 이제 헬파이어 클럽이 있습니다. 헬파이어 클럽. 이거는 약간
재미적 요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음모론에 너무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살짝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아, 그 전에 지금 금성에 사야 되는 이야기, 순천외성 지금 그래도 조회수에 비해 어그로가 안 깔려. 이제 보통 금성에 사야 되는 이야기는 100 가까이 오거나 8, 90이면 거의 어그로 없이 금성에 사야 되는 이야기 구독하신 분들 중에 긴가민가 뭐 소화되신 분 기타 등등 또 뭐 스스로 더 노력하는 사람들 보는 횟수가 보통 10%입니다. 1000명이면 구독자 1000명이면 10%고 10% 1000명이면 또 멤버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10%고 그래서 그런 계산율로 보통 100 뜨면 볼 사람 다 봤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제가 이제 이런 제목에 일부러 어그로 끄는 것들로 안 쓰는 이유고 또 검색되어지지 않게끔 일부러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괜히 그 자극적인 내용으로 아니 주제 설정을 올려야 되는데 자극적으로 넣으면 또 어중이 떠중이 들어와서 그 쓸데없이 그 댓글이나 또 막 어지러지는 걸 제가 개인적으로 싫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거를 물론 내가 이 녹화를 해서 드리는 거지만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두고 공간과 시간을 꺾으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하는 거라 기왕이면 소화되는 분들이 우리가 수업을 하게 되면 좀 수업을 하는 집중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게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00 단위로 제가 체킹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게 순천회성 하면서 제가 명랑해전 관련돼서 순천회성 이 부분이 소화되시는 분들 일단 좋아요 꼭 누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명랑해전 소화되신 분들 있으면 명랑해전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해서 지금 어찌됐건 29개가 뭐 정말 소화가 됐는지 소화가 안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떴기 때문에 오늘은 명랑해전 관련돼서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2편 올라가면 순천회성은 또 멤버십으로 가둘 겁니다. 자, 이야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랑해전 관련돼서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는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단순 지리적 위치 포인트를 찝는 개념은 저번 편에서도 대략적으로 나오는 거고 하지만 이 좀 소화되시는 분들 감안해서 난이도 좀 높은 이야기를 오늘 할 겁니다. 자, 그래서 13클럽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전에 헬파이어 클럽. 여러분 이제 로스차일드 이야기하면 1970년대 이 파티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니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런 이제 이런 인형들, 어린아이 인형들, 이런 것들의 상징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들, 아시는 분들 아니까, 굳이 그것까지 제가 구구절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관련돼서 음모론적, 기타 등등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들 많이 돌아다니니까 보시고, 자, 유명 영화배우, 정치인들 모여서 파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면쇼 비슷한 거기도 하겠지만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가면쇼, 가면 무도회 이상의 파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마네킹이지만 뭔가를 상징하는, 물론 이게 우리나라 일본 그 사무라이 조폭 영화 기타 등등에서는 여자가 누드로 회를 올려놓은 장면들로 좀 비슷하게 등장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1970년대 이야기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존 포테스타, 힐러리, 피자게이트, 기타 등등에 등장하는 존 포테스타, 그리고 마리나 아브로도보치, 아드로브 부치. 자, 이 여자, 우리가 오컬트적으로 기타 등 예술, 행위예술 작가, 기타 등등, 음모론 비슷한 꼴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트럼프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양면성을 가진 캐릭터로서 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자주 비유하는 게 고려의 마지막 황제, 패망하는, 공화국의 패망하는 대통령의 역할도 하지 않느냐. 그래서 시즌 1 때부터 트럼프는 케네디하고 링컨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암살당한다는데, 이제 암살 키워드가 계속 등장하죠. 자, 여기서 이제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가 기획한 이제 이거는 사람 모습을 한 뭐 케이크, 음식 뭐 이렇게 등장하는데 이걸 먹는 퍼포먼스가 등장하죠. 꽤 유명한 부분이고, 여기에 스프리트 쿠킹이라고, 또 트럼프도 열렬한 팬이고, 기타 등등. 많이 이거 보신 분들은 뭐 있으리라고 봅니다. 자, 이런 것들의 본질적인 고전 클럽의 한 종류가 바로 헬파이어 클럽입니다. 헬파이어 클럽, 18세기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설립된 상류사회에 방탕한 사람들을 위한 클럽, 워튼 공작 클럽, 기타 등등. 이제 이쪽에서 했던 게 보통 최소한의 출처, 이제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니죠. 그들의 활동에는 가짜 종교의식과 성령 파이, 비너스의 가슴, 악마의 허리와 같은 요리가 나오는 식사를 하고 지옥불 펀치를 마시는 것을 포함되어 있고, 클럽 회원들은 성경 속의 인물을 분장하고 모임에 왔다고 한다. 기타 등등. 그리고 뭐 클럽이 사장한 후 프리비네슨이 되고 1722년 영국 그랜드 마스터가 되었다. 기타 등등. 그리고 이제 우리 서부 쪽에서 있는 인신제사 관련된 퍼포먼스, 보헤미안 그루브 이야기들, 몰렉 신에 대한 제사, 기타 등등 음원에서 많이 등장하죠. 그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개신교 쪽에서 이제 뭐 666 하면서 등장한 몰렉 신. 아무튼 이 헬파이어 클럽, 이런 기타 등등, 또 이 정치적 기타 등등 비밀 조직, 각각의 역할의 비밀 조직들이 과거 우리가 뭐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수없이, 지금은 또 다른 더 업그레이드된 조직들이 존재하겠죠. 근데 이 13클럽하고 왜 이게 중요하냐, 갑자기 명량해전에. 뭐 헬파이어 클럽, 또 기타 등등, 이제 이런 자극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보십시오. 괜히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에서 너저분하게 지금 막 이런 것들 거론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로스차일드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자본이 생기면, 여러분들 돈이 조금 있으면 이 광란의 파티 누구나 합니다. 당장 동남아만 여행 가도 여러분들. 자, 그러면 중요한 13클럽, 13클럽, 금성이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왜 갑자기 이 명랑회전을 하는데 이 13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3이란 것은 동부 13도 대한제국 13년하고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13이라는 숫자는. 그리고 캐나다 준주가 13개 준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 13이라는 숫자가 뭐 이제 스타트는 불운을 상징하는 어쩌고 우리 뭐 13일 반의 금요일 기타 등등 등장하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클럽이다. 13입니다. 이게 명랑회전하고도 관련이 있다. 중요하다. 여러 수비학들 중에 중요한 거죠. 7도 중요하고 13도 중요하고 12지파냐 중앙 정부가 있냐 플러스 12, 언제나 말씀드리는 12 플러스 1이 개념이다. 1. 이게 13이다. 우리 이거는 뭐 블로그 때부터 기초, 우리 유치원 정도 수준 레벨이다. 13 상징성이다. 자, 그러면 다시 이 13클럽 한번 또 찝어드리고 가겠습니다. 13클럽. 제가
블로그에는 자료를 링크를 해놓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만 들어와셔서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자료는 방대합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이런 자료들을 이야기할 때가 돼서 이제 자 13클럽 저번에 말했지만 시어더 루즈벨트, 윌리엄 맥킨리. 자, 윌리엄 맥킨리, 시어더 루즈벨트 둘이 합치면 13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벤저민 해리슨. 이 인물도 중요하고. 자, 1880년 한 테이블에 13명이 불어난다. 그리고 이제 13이란 거, 13클럽. 여러분들 음모론적으로 해본 거, 뭐, 블랙 13, 어둠의 열쇠 가문. 블랙 뭐 그런 것도 등장하는데 아무튼 이 13은 표면적이나 어둠적으로나 그림자적이나 음모론적이나 13이라는 이 키워드는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설립 이유는 1886년 12월 13일입니다. 또 13일. 그러니까 얘들이 뭐 9.11 사건 날짜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13일에 뉴욕에서 열린 13 클럽 회원에서 공직자들의 미신 축배. 그래서 평범한 미신, 편견, 지방주의를 충분히 겪었으며 13을 감추죠. 나중에 영화에서는. 자, 중요한 인물은 윌리엄 맥킨리, 디어도 루즈벨트, 체스터 앨런 아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조직화된 조직이겠죠. 자, 그래서 시어더 루즈벨트, 이거는 맥킨리 기념 무덤 돔이죠. 자, 이거 시카고에 방문했을 때 사진, 이쪽은 시카고 방문 사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자, 시어더 루즈벨트, 맥킨리. 자, 그리고 이들의 반환은 그 당시 이제 로얄 패밀리, 왕족들, 즉 이들의 정치 대립이 심하게 충돌한 게 1800년대, 1900년대 초가 되겠죠. 그게 이제 1, 2차 세계대전하고 연관되는 거고. 그걸 이제 독립협회, 황국협회, 독립협회, 황국협회, 독립협회, 황국협회. 그러면 이 독립협회, 황국협회의 최종 보스가 존재한다라고 단순 무식하게 생각했지만 여러분들이 종교에 대해서, 성리학에 대해서, 유럽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때의 최종 보스는 신적 개념의 영역으로 이미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열리즘의 합스부르크 왕가의 피가 이 가문 저 가문 섞인 이 남은 유럽의 왕실을 1800년대, 1900년대 형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여기에 모두는 아니죠. 이 대조석봉에서 생각하는 그 환상적인 증거자료 사진들이 등장하게 되면 꼭 찾아서 저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아무튼 그러한 맥락은 한반도 기록에 너무 단순 시간과 공간을 확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류로 생각하는데, 아무튼 금성이 사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물론 그 가능성도 열어둬야겠지만 실질적인 기록과 자료에 먼저 이야기를 접근한 다음에 그거는 정말 안드로메다급의 심심할 때 호랑이 담배 불던 상상으로 풀어도 될 이야기들이긴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은 현실감 100년에 200년의 이 흐름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것을 이들이 기록들, 종교적 기록, 역사적 기록들의 장난들이 눈에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잔소리하고 아무튼 맥킨리. 자, 1897년, 1909년 딱 윌리엄 맥킨리, 디어도 루즈벨트가 이 13년을 채웁니다. 을 채웁니다. 임기를. 그리고 이들이 대한제국 13이라는 숫자하고 가장 또 가까워지는 그 독립협회의 박영효
누굽니까? 총 맞아 죽은 김옥균. 그러니까 우리가 조선 대한제국 역사에 대통령이 되려고 했다라는 기록이 살짝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박영유. 그 다음에 김옥균. 김옥균 맞죠? 김옥균 맞죠? 아무튼 근데 우리가 단순히 1894년에 총 맞는 인물들은 꼭 맥키니는 총 맞을 때가 1900년도고 이 1894년에 또 이 총 맞는 애가 있습니다, 따로. 93년 시카고 박람회 그런 쯤에. 하지만 이 상징성으로 윌리엄 맥키니를 김옥균. 왜냐면 이 박영효, 티오도어 루즈벨트 박영효 관련되기 때문에 여기서 딱 13년의 기간이 나옵니다. 13년. 이거 나중에 할 겁니다, 이거 나중에. 그리고 이 세 장의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왕국협회, 독립협회 이들의 싸움이다. 1800년대, 1900년대. 즉 세계대전까지. 이 맥락, 그러니까 이 황국협회스러운 이 세력들의 글로벌리즘이 영국 대영제국 또는 일본 제국 탄생, 또 우리가 미국의 시카고 또는 세인트루이스 기타 등등의 신고전주의적 로코코 양식 복합의 바로크 스타일의 건축물들 기타 등등, 즉 타타르 음모론에 등장하는 그 건축 보시면 되는 거고, 이 독립협회의 모던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신그리스 고전주의 기타 등등. 자, 아무튼 그거 이해하시고 지금 대륙 해군해야 되니까 벌써 시간이 명량해전은 2편으로 또 갈라야겠습니다. 2편이 될지 3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 사전 13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륙 해군이 등장합니다. 미국에. 조지 워싱턴의 독립, 영국과 싸울 때 대륙군, 대륙 해군. 이 대륙 해군의 복장이 파란색, 빨간색입니다. 대륙 해군 때 13척의 호위함을 만듭니다. 신축으로. 한국고, 랜돌프, 버지니아 랜돌프 가면 뭐 그거하고 상관이 있을 수도 있고, 랜돌프, 워렌, 워싱턴. 자, 우리가 쉬운 단어들. 그러니까 이 13개 주를 대표하는 배는 아닌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나 이름 몽고메리죠, 몽고메리. 우리 쉽게 이해하는. 프로비던스는 보스턴 옆에 프리비던스. 트럼블입니까? 그 다음에 버지니아 이렇게 등장합니다. 버지니아. 그 다음에 보스턴, 지역면도 있죠. 보스턴. 델라웨어 있고. 자, 이게 신축됩니다. 13척의 호위함. 5척의 32문. 대포 개수겠죠. 자, 여기 보면 로드 아일랜드 결의안. 로드 아일랜드 정말 중요합니다. 로드 아일랜드에 나중에 국회의원이 바로 록펠러하고 결혼하는 사돈. 올드리치. 로드 아일랜드. 로드 아일랜드 금성의 해된 이야기에서 오래 드시는 분은 알겠지만 김해. 자, 대륙에서 1755년 12월 3일에 통과되어 향후 3개월 안에 13척의 프리깃 건조를 승인했다. 32문의 함포를 장착한 함선 5척, 28문의 함포를 장착한 5척, 24문의 함포를 장착한 함선 3척. 근데 이게 여기 중에 이제 영국 해군한테 박살나는 것들도 있고, 중요한 거는 호위함 13척이다. 물론 이게 동부 13도를 상징할 수도 있겠지만 이 13이 중요하다. 해군에서. 자, 13클럽 중요하다. 13도, 대한제국 13도 중요하다. 12지파 중요하다. 자, 이거는 제가 언제나 말하는 12달의 음력으로도 보면 되고. 자, 이거는 이 동부 13도의 워싱턴 또는 12지파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성전 역할, 중심 역할. 예수와 12제자, 부처와 12제자. 별자리로 이야기되는 기타 등등. 자, 그러면 대륙해군이 13척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 예전에도 이야기했던 조선 종조에
왕명에 따라서 이 충무공 전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충무공 전서 조선시대 굉장히 뻔뻔이 됩니다. 우리가 한반도 기록에서도 정조시대에 이 충무공에 대해서 엄청난 강조가 뻔빙이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충무공 전서에 대한 기록적 관점이다. 행적과 일화, 전원, 1795년 간행한 즉 이거를 자 바꿔보겠습니다. 정조, 조지 워싱턴 이때 이 충무공 전서를 만들었습니다. 자, 임진왜란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자 임진왜란 해전 목록들 리서치를 해보면 우리가 주로 이름에 대해서 한번 좀 간단한 의문점을 갖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옥포해전, 포입니다. 포고 옥포 이름입니다. 위치 하포해전. 물론 이제 이거는 그 일본 애들이 부산포 그 이야기 한번 해야 되구나. 부산포.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동부 13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제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왜 다 동양인은 없어요? 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임진왜란 하면 그 임진왜란 하면 즉 그러니까 이제 이 초심자들이 와서 검사해야 되는 이야기 와서 이제 주요 인물들 이야기하면 왜 동양인이 아니에요? 막 이런 초딩적 질문은 하시는 분들은 금성에 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안 됩니다. 괜히 머리만 아프십니다. 여러분들. 자존감만 무너집니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하지만 중요 인물들은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임진왜란 전에 명나라가 됐건 조선이 됐건 항외가 있습니다. 항외. 항외라는 개념. 즉 귀화한 일본인. 짬뽕이죠. 귀화한 일본인. 임진왜란 당시 순회라기도 하고 이괄의 난에도 가담하고 병자호란때도 청군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고 제일 유명한 애가 김충선이가 있고 이 명나라 장군 진린이라는 애도 이 항외적인 성격이 있고 맞나 진린? 그럼 기억이 가물가물하니까 아무튼 또 봐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짬뽕이다. 임진왜란.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래된 고전 중에 고전 흑치상제하면서 흑인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뭐 이빨이 검은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무튼 가까운 이야기 하겠습니다. 임진왜란 나왔으니까 정발 임진왜란 당시 정삼품 절충장군 경사도 좌도 부산진 수군 점철제사 임진왜란 초기에 부산진 전투에 분전하던 중 왜군의 총에 맞고 전사하였다. 그는 임진왜란 개전 초기 일본군이 침략을 가장 처음 목격하였고 본관은 경주, 자는 자고 또는 자주, 호는 배군, 시호는 충장, 별칭은 흑의장군이었다. 흑의장군이었다. 그래서 흑의장군에서 검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중요한 거. 자, 우리가 흔히 한반도 해군, 조선 해군하면 빨간색, 파란색. 자, 조지 워싱턴의 대륙군 해군하면 복장이 빨간복, 파란복입니다. 이거 어거지로 엮을 생각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발이라는 사람이 흑의 장군이 아니라 얼굴이 검은 장군일 수도 있다. 검은 흑인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가설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정발하고 자, 이 정발 애매모호한 것들이 기록이 하나가 더 있죠. 자, 임진왜란 부산진 전투 부산진입니다. 임진왜란에 관련된 거는 다 부산 어떤 포구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끈 일본군이 기습공격을 받아 그리고 부산성이 함락됐고 그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서 흑의장군이라고 불렸다.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의심스럽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장군이 죽었다. 일본에 투항했다. 기타 등등.
애매모호한 이야기들이 이 정발 말고도 있죠. 부산진 전투에. 이건 다음에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항해도 있고 이 민족적으로 짬뽕이 있을 수 있겠죠. 인디언도 있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자꾸 이제 이 한반도 이 관점에서의 막 그걸 너무 일단은 모든 것을 열어놨지만 보여지는 대로 가설이 진행되는 겁니다. 외국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앵글로 섹슨 애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서세 동정으로 승자가 되었으니까. 흡수했을 수도 있고, 뭐 기타 등등. 하지만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다 보여줄 겁니다. 지금은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아무튼 소화되실 분만 소화하십시오. 자, 그래서 조지 워싱턴이 역으로 말하면 이 충무공전서, 즉 해군에 대해서 한자 기록으로 그 당시 영문 기록이나 관점으로 이야기했을 때 이 호위함 13척이라는 개념은 이 명량해전의 13척하고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올해 명량해전 소인이 12척, 13척의 배로 어쩌고저쩌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 이 임진왜란 자체 이야기가 과연 진실인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또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일단 기록적인 비교차로는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해전 리스트가 잠깐만. 자, 해전 리스트, 옥포해전, 합포해전, 적집포해전, 사천해전, 당포해전, 당항포해전, 울포해전, 한산도대첩, 안골포해전, 장림포해전, 화주금융해전, 다대포해전, 서병포해전, 전령도해전, 초량목해전, 부산포해전, 웅포해전, 제2차 당양포해전, 장문포해전, 칠천양. 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양이 등장합니다. 칠천양. 삼도수군 통치사 원균 등이 도주 중 전사하며 칠천량 해전의 패배로 조선수군이 대부분이 괴멸되었다. 어람포. 자, 벽파전. 여기서 이제 명량해전이 등장합니다. 절이도, 외교성, 노량해전이 등장합니다. 마지막 전대. 량, 노량, 명량, 칠천량. 다 극적인 해전 관련된 곳은 량입니다. 량. 칠천량. 이 량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미국 1800년대, 1900년대, 1800년대 관련된, 말 관련된 군대 사진이죠. 해군, 함포. 자, 육지에서 바라보는 대포, 포병. 자, 이런 것들의 역사들이 잔존하는 곳이 실존 역사라는 겁니다. 한반도에 갑자기 임진왜란 때 있던 포에 있다가 갑자기 일제시대로 뻥 넘어와서 일본이나 한국이나 자, 이 배와 대무기와 군대와 이런 것들이 찐으로 시간대별로 존재하는 곳이 오리지널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자꾸 시골 변두리 의미 없는 겁니다. 자, 일단 그리고 이제 그런 해군들이 발전된 뉴욕 항해 또는 그 중간 또는 또 그 중간 이런 그 수많은 사진들 이 배 시리즈로만 해도 어마무시할 건데 자 그리고 이쪽은 프랑스나 미국이나 자 그리고 이거 이제 미국 남북전쟁 하면 등장하는 제가 많이 보였던 사진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 속에서 영화 속에서 사파 속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사파는 그 옐로우 저널리즘이라고 굉장히 장난질하기 쉬운 겁니다. 자극적이면서 그런 프로파간다가 또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 프로파간다를 만드는 기획도 이런 클럽 여기에 말고 다른 클럽들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현재하고도 연결되는 이건 이제
이제 버지니아 윌리엄 메리에 관련된 거고. 그런 기초 음모론 정치적 움직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자, 그랬을 때 이제 명량해전 35분. 명량해전 그냥 다음에도 등장할 건데 오늘 그냥 한편으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량이다, 량. 중요한 거 명량. 량자가 중요하다. 이 량자하고 명자. 그러니까 울돌목이라고 하고 명량해전이라고 합니다. 참 이것도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 명자가 아니고 명나라 명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명량해전 하나의 음모론이 여러 개 나오는데 금성이 하는 이야기에서 이 명자로 명량해전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게 뭐가 됩니까? 명나라. 제가 이제 명자로 오스만이 됩니다. 오스만이 등장합니다. 저 명자로 기호학적으로 제가 풀면 이거는 꾸준히 보신 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이 명자는 오스만으로 갑니다. 즉 우리가 이제 임진왜란 하면 일본과 조선의 명나라의 전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죠. 하지만 이걸 유럽사적 오스만과 신성동맹, 즉 합스부르크가와 이런 기독교 쪽하고 붙게 되는 오스만 그 레판토 해전이 됐건 그 이야기가 또 북아메리카판 지도에다 넣으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오스만 지역을 결국은 라틴 지역으로, 즉 스페인 지역으로 덮어 씌워지고 출발한 게 신대륙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스만까지는 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 명량해전이 오스만 명자가 들어가게 되면 또 달라지는 겁니다. 즉 임진왜란 자체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기록 대 기록의 비유로만 일단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점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명자는 일단은 다음 기회에. 그래서 뭐 오스만 조선 전기를 오스만으로 바라보게 되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명자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명량해전부터 명나라 해군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명을 오스만 제국이지만 아메리칸판에서는 스페인 지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스페인, 라틴 지역으로. 하지만 이 라틴 지역에는 오스만이 숨겨져 있다. 라는 게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의 또 본질이죠.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일단 량, 명자의 이자입니다. 울다라는 뜻. 자, 그래서 노량해전에도 이게 등장하는 거죠. 칠천량, 노량, 극적인 전쟁들, 스토리텔링상. 자, 그러면 이야기. 자, 그래서 금성이 하는 이야기 간단 명료하게 전라자수형 저번 포인트점의 제임스타운 이야기를 순천적으로 본다면 이쯤이 되는 거고, 한산도 대첩 제가 금성이 하야 되는 이야기에서 이미 시즌 X에서 한산도, 거제도, 한산도 대첩은 뉴욕 항하고 관련됐다 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 보스턴, 부산포가 되는 거죠. 이 정도 큰 포인트점만 지금 갑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이거는 노란색, 자, 한산도는 핑크색,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러면 전라자수형에서,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순천외성 이야기를 했죠. 순천외성. 물론 이 동부 13도적 관점은 한반도에 관련된 임진왜란들을 역으로 다시 동부 13도에 때렸을 때의 관점입니다. 순천외성. 그래도 어느 정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리지널이니까. 자, 순천외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명량해전이 만약에 일어났으면 명량해전은 과연 어느 곳인가는 간단하죠. 지금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또는 노스캐롤라이나, 즉 캐롤라이나, 조지아, 더 길게 보면 플로리다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 이게 우측으로 가게 되면 뉴올리언즈까지 큰 영역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결점이 바로 조명연합군이라는 라틴 지역의 연결. 자, 이것도 지도적 패턴의
프레임은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시작부터 끝까지 거의 지금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이, 지도 패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근거로 좁혀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쪽을 이제 명군 칼라를 약간 보라색으로 치겠습니다. 이쪽도 보라색으로. 자, 이랬을 때 지금 우리가 자, 동부 13도 관점을 이렇게 이제 좀 좁혀놓고, 자, 라틴적 이렇게 좁혀지고, 교차되는 지역. 자, 뭐 이게 이제 너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구를 몇 개 꼽을 수 있죠. 그 중에 대표가 찰스톤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꽂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걸 단순하게 이렇게 때려서 찰스톤이다, 서베이너다, 또는 플로리다 넘어가서 이야기를 몇 군데 찝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찝는 것도 일단 리스트 두겠습니다. 어차피 아메리칸판에서 이런 거점을 리스트를 뽑았던 것 자체로 여러분들은 그냥 이미 타골이, 자, 위쪽에도 하나 있을 거고, 찰슨도 있을 거고, 서베너도 있을 거고, 여기 이쪽 플로리다 쪽에도 있을 거고, 더 건너와서 뉴올리언즈는 신규, 그 전에 또 중간에 여기 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템파, 정말 템파 중요한 곳입니다. 템파. 그리고 제가 이제 플로리다는 아메리칸판 지도에서 복건성 정도로 비유를 했죠. 41번. 20분 안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명량해제의 개념. 자, 그러면 이 리스트 중에 하나다. 그럼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일단 찰스톤으로 때려 보겠죠. 대충 이러면, 아, 명량해전에 일어났던 명량해협은 찰스톤 항이다. 아니면 그 두 번째 리스트, 서베너 항이다. 이렇게 때리면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 소화가 어느 정도 20명 넘었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열 몇 명 소화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 끝냅니다. 자, 이 찰스턴이 명량해전이 일어난 명량해협이 되지 않겠습니까? 소화를 좀 하셨다고 하니까 좀 또 올려보겠습니다. 그럼 또 소화되시는지 여러분들이. 사실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다음 버전인데, 사실은 이 다음 버전도 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스토리에 한 번 더 엎어친 이야기가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였던, 실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자, 명랑, 울돌목이라는 한자라고 이렇게 또 개 족같이 나옵니다. 약간 육도문자 섞겠습니다. 하도 족같으니까. 자, 이쪽 봐보겠습니다. 명량은, 한자는 명량이라고, 울돌목의 한자라고 합니다. 울돌목. 그래서 명량은 명자, 울다라 해당하고, 량자는 징검다리, 교량 이런 거 할 때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또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는 밑으로, 울다에 해당한다. 명자, 울명자죠. 울명. 량자는 교량, 징검다리. 그러면 명량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포인트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에서 등장하는 이야기. 자, 우리가 간단하게 또 기초 지식 찍고 가겠습니다. 교량 할 때 교량, 다리와 같은 뜻이고, 교는 양쪽 언덕 사이를 넘어가는 것을 뜻하고, 양은 나무를 걸쳐 물을 건너가는 것을 뜻하므로 모두 같은 뜻을 갖고 있다. 교량이나 같은 뜻이다. 뭐 로마 시대 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상징이다. 기타 등등 아치 뭐 이런 것 관련되고, 파키오, 폰티온, 폰티브, 폰티백스 뭐 양이다. 즉 좁은 곳에 다 노량진, 칠전양, 명량 이렇게 썼던 것도 맞고, 양은 양쪽에 이 포인트점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자, 이건 이해했을 거라 보고, 자, 량은, 즉, 양은 다리, 자, 브루클린 다리, 뉴욕의, 자, 뉴욕 다리, 즉, 낙서를 좀 하겠습니다. 이곳과 이곳이 있는 곳을 양이라고 하겠죠. 이거는 교라고 하고, 교. 자, 다시 한번.
얘는 냥 이런 느낌이고 교량. 즉 량이라는 것은 쉽게 말했을 때 이 수로가 좁은 곳. A 포인트, B 포인트, A 포인트, B 포인트가 좁혀지는 량. 다 이런 의미겠죠. 자, 이 정도는 이해했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교량이고, 이런 다리가 최초로 만들어진 것도 뉴욕이고, 뉴욕이 중요합니다. 항구로서. 자, 그러면 울자. 이 도대체 울자는 뭔 소리냐? 울다. 한자 한번 갖고 오겠습니다. 울자. 아, 이거 시간이 이거 두 편으로 갈라야겠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시간이 46분. 자, 울명. 새가 울다, 울리다, 소리를 내다, 부르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날리다, 울다, 울명입니다, 울명. 이게 중요합니다, 울명이. 자, 울다, 울리다, 내다, 부르다, 말하다, 이야기하다, 날리다, 놀라다. 뜻을 보면, 자, 울다, 입, 꽃기요. 입구자에 울다, 소리내다 뜻을 가진 한자를 이해하는 팁 중 하나, 글자 앞에 입구가 있으면 대부분 소리와 관련된 뜻이라는 점. 자, 역시 세조자가 결합하여 새가 우는 소리를 표현한 것이다. 정확하게 수탉이 운다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바로 울명. 수탉이 울다, 소전, 기타 등등. 입구자, 자, 입구의 소리를 냄. 수탉이 때를 알리는 모양을 나타냄. 조자. 세조, 땅 이름, 섬도.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세조도 여기 있지만 땅 이름입니다. 땅 이름 섬도자라는 겁니다. 이게. 세조, 땅 이름, 섬도. 세종칭, 봉황, 나라 이름, 별세 이름. 땅 이름 땅의 이름, 섬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카피를 하겠습니다. 섬도. 입구의 섬도죠. 자, 여기다 붙이겠습니다. 으이. 자, 이거 좀 내리겠습니다. 입구자도 가져오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이거를 제가 한편에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개념이 이 바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런 거. 아, 오늘 그 이야기도 해야구나. 잠깐,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자, 중요한 거는 입구자의 섬도자다. 물론 이게 세로도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에서는 섬도로 가겠습니다. 이게 플러스 된 거죠. 자, 플러스. 뭐 플러스 됐다는 걸 또 표현 아닌데, 여러분. 제가 한자 공부를 젊었을 때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영어도 잘하고 싶었고, 영어학원도 뒤지게 끊었고, 제가 언어에 좀 약합니다. 한자는 왜 하려고 했냐?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원래 감독이 꿈이어서, 이 공부하다 보면, 이 1편, 2편, 이 컷, 저 컷이 합쳐서 다른 의미를 의미한다 해서 이 한자 공부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대가리가 안 됐습니다. 근데 그 의미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형문자라는 개념. 이 한 컷의 의미와 이 한 컷의 의미가 부러지면 또 다른 의미가 탄생된다. 이런 관점으로 또 금성이 사이된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섬도자로 보겠습니다. 입구자, 입구와 섬도.
자, 그러기 전에 입구와 섬도 자, 량자까지는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량자. 자, 량자는 교량, 그럼 명량, 노량, 칠천량 세 군데가 거의 비슷한 지형에서 비슷하지만 다른 지형에서 전투가 일어났겠죠.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거 빨간색으로 해놓고 이거 전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이랬을 때 이제 지리적인 부분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간을 봤구나 이거를. 자, 제가 이제 예전에 이야기하는 여기서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이절마 할 때 중요한 인물. 자, 한부울림. 사실 여러분들이 역사적 관점으로만 접근하려면 한부울림 그 블로그에 이미 게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관점으로 어떤 진실이라는 역사의 접근법들. 한부울림 블로그. 물론 다음 블로그가 사라졌지만 남아 있습니다. 꼭 이거 여러분들 귀찮더라도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금성의 살인 이야기 어느 정도 해놓고 저번에 한부울님 블로그 그 시리즈 하면서 좀 몇 번 보고 가끔 요즘에는 하면서 과연 한부울님 거에서 어떻게 뭔가를 이야기했을까 살짝 검색해봤던 것 중에 이 이야기는 예전에 한부울님 시리즈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는 지리하고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2014년입니다. 순천과 해남 남해바다 가운데 있다. 만기 요람 기준으로 1808년 서영보 심상규 만기 요람. 그러면서 자,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금 부산에서 가다가 안경을 쓰겠습니다. 광양에서 통영지나서 광양에서 순천 해남이 호를 그리면서 뚝 떨어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이제 이 만기 요람이라는 이 기초를 가지고 그래서 등장하죠. 자, 여기서 다대포, 모룬대, 충천, 앙골, 신문 이거 지금 임진왜란하고 관련된 거점들이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7원, 구산, 고성, 통영, 소비포, 진주, 말문, 곤양, 노량진, 서면, 순천, 자수영, 고돌산, 흠양, 발포, 사도, 녹돈, 장흥, 회령도, 영암, 갈두, 해남에는 오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위치적 포인트에 대해서 이렇게 호를 그리면서 떨어진다. 그래서 한부울림은 이거를 이제 이 멕시코만을 거쳐서 부산의 스타트점을 플로리다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 풀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금성의 살인 이야기에서는 자, 여기서 이제 동네 동쪽 방향이죠. 플로리다 동네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해남이 꺾인다. 이제 이 관점인데 사실 이제 금성의 살인 이야기에서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한부울림 거는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접근한 이 논리적 관점에서의 여러분들이 한반도의 세트적 관점을 이론적 학자적 관점으로서 그 한반도 세트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자료다. 물론 거기에 디테일에 맞고 틀리고에 논하는 것은 저도 가설이고 한부울림 주장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금세 해야 되는 얘기에서는 두 가지로 예전에 한부울 시리즈를 하면서 제가 패턴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물론 같은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가 그려지는 이 두 부분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간 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해야 됩니다.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이거는 한국 지금 조선 한반도 조선 지명하고 중국 지명하고의 유사성으로 제가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부울림의 이쪽 영역이 해남 쪽 우리가 해남, 한안성, 호남성, 호북성 이렇게 올라가듯이
한반도에서 해남, 호남, 호북 이렇게 등장하듯이 자, 그게 이제 소중화 한반도하고 중국하고의 관점. 그래서 제가 이 호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북부와 남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자, 이게 A, B, C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동네의 포인트점이 세 군데가 나오죠. 아메리칸판 지도에서. 물론 그 동쪽의 관점은 여러 가지 이동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 했고요. 자, 동네 보스턴이 되겠죠. 자, 남쪽의 동쪽, 자 버지니아가 되겠죠. 이 멕시코만에서의 동쪽은 사실 이제 이쪽은 동부 13도 서해안으로 보면 이 걸프만으로 봤을 때는 동쪽은 사실 여기가 맞죠. 또 템파 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불님의 접근 방법을 소중화 개념으로 자 언제나 말하는 동부 13도적 관점에서 대륙 관점 이 동부 13도의 분리적 관점이 한반도하고 일본 중국 대륙하고의 분리적 관점으로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뭐 한불 선생님 것도 여러분들이 맞는 거죠. 제가 틀렸다 맞았다 논법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금성의 해된 이야기만의 분리적 관점에 대해서 즉 이 분리적 관점은 소중화적 관점으로 제가 이미 이야기했죠. 자 그랬을 때 아까 말한 조선과 중국의 관점 자, 그러니까 즉 우리가 동부 13도적 관점에서 분리적으로 이야기가 되면서 결국은 한반도 일본적 분리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한경도 지역의 합소불국화과 유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고 기존의 올드한 리스트 영역은 오스만이 됐건 고려가 됐건 통일신라가 됐건 자 여기서는 이제 신대륙 발견으로 라틴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라틴 제국으로 자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중국적 관점 그랬을 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꾸로 해남을 역으로 한불링크하고 금성의 사된 이야기를 병행을 하겠습니다. 난이도 높은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라고 쳤을 때 호의 동부 13도의 남해로 이야기를 낼 수 있는 곳은 자, 플로리다하고 조지아하고는 분리가 되니까 조지아 밑에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북부 지역에서의 남해 지역은 델라웨어 체사피크만 가기 전이 되겠죠. 뉴욕 밑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셨으면 자, 여기서 남해 포인트가 어디가 되겠습니까? 그 중간에 있는 자, 이렇게 호를 타고 내려가는 동선이 이루어지는 거죠. 한불링크 이야기를 쓸었을 때 자, 그랬을 때 이 호가 등장하는 거죠. 자, 여기서 동쪽을 버지니아로 보고 자, 그럼 이쪽에 이 중간에 당연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존재하겠죠. 이 개념 이해하신 분들 꼭 좋아요 누르시고 이해 안 되신 분들은 좋아요 누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하나 소개해 줄 거 한불링크 나왔으니까 자 한불링크 보면 제가 그래서 이제 이거 한불링크 하면서 명량해전 관련돼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물론 세계 사만 역사 연구 한불님 역사적으로 순수하게 관심 갖는 분들은 그냥 한불링크 정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깨칩니다. 깨쳐. 저는 이제 그 이상의 그 스토리텔링을 할 건데 그걸 아직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베이직을 못 갈아서 자 1886년 조선 해군력 귀선과 거북선 이게 2014년도입니다. 12월 30일 19선의 귀청 쭉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자료 굉장합니다. 물론 이제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하고는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이제 이 전체 부분을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거, 자축해주고 싶은 거 제가 이거를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렇게 고민해서 14년도에 이렇게 접근하신 거를 자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죠. 귀선은 남북 전쟁 때 장갑선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거북선에 대한 접근
이렇게 이제 알고 버지니아하고 이렇게 등장하는 거고 서양 장갑선 영국 왕립 앞에 제가 이제 보다가 나름 이런 쪽으로 제가 읽어주고 싶은 글이 이건 꼭 여러분들 읽어보십시오. 근데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글이 뭐였냐면 보여주고 싶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바로 그렇다면 위 장가밤, 철가밤 설명 중에 중간으로 되어 에드워드 파크 19세기 귀선 그것은 장가밤이라는 사실이 여기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게 문제이다. 적용할 수 있게. 그러면 이제 대조선 존재를 1882년 하나의 역사가 해치됨. 이제 1881년 분기점에 대조선의 분리점을 최초로 이야기하신 분이 아마 한 분일 겁니다. 자, 해군 군사력의 절반에 걸쳐 3제 동맹 관할하면서 최후까지 서로 나눠 관리했다. 자, 근데 여기서 글쓰니 오늘 2014년 12월 30일에 이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날을 기념일로 만들고 싶을 정도이다. 그만큼 조선 말기의 군사력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났다. 저는 이거를 정말 이게 그냥 저도 개인적으로 이 노고는 사람들에게 알려야겠다. 2014년 12월 30일 이러한 결과를 도출한 날을 기념일로 만들고 싶을 정도다. 이 글 꼭 보십시오. 이 글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헤드 타이틀은 1886년 조선 해군력과 기선과 거북선 아마 이게 몇 편 시리즈로 나올 겁니다. 14년 12월 30일 조선의 군사력 이런 것들 꼭 한번 꼭 보시고 그래서 저도 철갑선, 장갑선 이야기가 나왔길래 나는 2014년도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해서 저도 2014년 첫 블로그 아마 그때 이제 첫 블로그 시작하면서 썼으니까 저도 2013년, 12년 뭐 그 전부터 고민을 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첫 쓴 블로그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꽤 장문으로 시작을 스타트를 했죠. 이제 좀 연대표, 연대기 느낌으로. 그래서 막 이집트, 북극성, 또 우리 컴퍼스, 보키아 여의, 멕시코, 자, 여기서 막 알렉산더 진시황, 광개토, 아틸라, 이사부, 우사고, 시저, 영국, 징기스칸, 세충원난, 하니말, 인격적 로비노, 홍경래난, 나폴레옹의 분열, 종저, 조시 워싱턴, 서양과 동사의 이분법, 본질 어쩌고저쩌고 하고, 백강전투, 외국개념, 묘청의 난, 코민테르, 그래서 이제 외구, 카리브해, 발해, 바이킹, 을묘의 변, 네덜란드 독립전쟁, 카를 5세 중종, 펠리페 2세 명종. 이렇게 이제 비교를 참 많이 했죠. 존재하지 않네. 그랬을 때, 저는 이제 거북선은 잠수함 초기 모델, 거북선과 판옥선 3대 사격, 대서양과 지중해 바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까도 말했던 오스만 제국하고 그 신선동맹 이야기로 이제 지중해나 대서양은 이제 미국 동부를 이야기하겠죠. 거북선은 잠수함 초기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이박도서 프리메이슨 이야기하고 나폴레옹 로스차일드 평안도 그 다음에 한 번 더 잠수함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 나오구나. 거북선 잠수함 초기 모델이다. 1차 세계대전 유보트 남북전쟁 잠수함 초기, 북아메리카, 전라도, 이렇게, 독일 배신 시나리오,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한불님, 그거 꼭 보시고. 오늘은 일단, 명랑해전 관련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다음 편에, 이, 울돌멍, 명자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무튼, 멤버십, 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